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관계 속에 계신가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이상하게 항상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느라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기분. 대화가 끝나면 늘 혼란스럽고 죄책감만 남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냥하고 연약하며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상대를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특히 여성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10가지 독성 행동 패턴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공격성보다는 미묘하고 은밀하게 당신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첫째, 감정적인 위기를 이용해 당신을 통제합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연약함과 섬세함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특히 자신이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될 때 그들은 자신의 상처와 불안을 전면에 내세워 관심과 통제권을 되찾으려 합니다. 일반적인 나르시시스트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그들은 무력하고 상처받은 피해자의 모습을 연기합니다. 갑작스러운 감정의 붕괴, 깊은 슬픔,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단순히 고통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조종하기 위한 간접적인 통제 수단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소리치거나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녀의 고통과 위기가 모든 상황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위기는 아주 절묘한 순간에 터져나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신만의 경계를 설정하려 할 때,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성취를 이루었을 때, 혹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계획을 세웠을 때 말이죠. 그러면 당신은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그녀가 만들어낸 위기를 해결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숨겨진 의도와 반쪽짜리 진실을 말합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대놓고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그들은 진실의 절반만 말하거나 중요한 세부 사항을 교묘하게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호함은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그녀에게 쥐어줍니다. 당신은 혹시 내가 그녀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의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게 되죠. 이것은 당신이 마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기억력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아주 미묘한 조종 방식입니다. 그녀는 이런 혼란 속에서 손쉽게 책임을 회피하고 오해받은 피해자인 척 자신을 포장합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의 판단력과 현실 감각마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셋째, 자신을 초공감자 즉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많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타인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감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즉, 타인이 실제로 무엇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행동 때문에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녀는 당신의 상처를 보듬어주기보다 상황을 뒤집어버립니다. 내 말을 들으니 내가 정말 끔찍한 사람이 된 것 같아. 혹은 결국 모든 건 항상 내 잘못이구나 와 같은 말로 말이죠. 이러한 반응은 순식간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뒤바꿔 버립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당한 감정과 권리를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기 쉽고 오해받는 사람의 이미지를 지키면서
책임은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그래서 그녀와의 대화가 끝나면 늘 혼란스럽고 그녀의 감정에 대한 책임감에 짓눌리며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니었나 자책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뒷담화, 삼각관계 만들기, 그리고 이미지 훼손을 즐깁니다. 이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깊은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을 장기말처럼 이용하여 당신의 현실 감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삼각관계 만들기입니다. 은근슬쩍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당신 몰래 제3자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척하며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끌어들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당신의 의견은 묵살해버리죠. 물론 그녀는 그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자신의 힘든 감정을 털어놓는 것뿐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이 그녀의 불안감, 질투심, 그리고 경쟁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요. 이 모든 것은 빼앗긴 관심을 되찾고 상황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치밀한 계산입니다. 다섯째, 연약함으로 위장된 특권 의식을 가집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기대를 필요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어떤 상호 교류도 없이 당신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맞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녀는 폭풍처럼 몰아치며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힌트를 던지고 당신의 시간과 관심, 그리고 자원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은근히 내비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저 약간의 지지와 이해가 필요할 뿐이며 지금 매우 지치고 연약한 상태라고 포장하죠. 처음에는 당신도 기꺼이 돕고 싶을 겁니다. 약속을 바꾸고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거나 감정적인 책임을 떠맡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필요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그녀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작은 호의를 베풀면 더 큰 것을 요구하고 감사나 보답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자신의 기대를 채워줘야 한다는 당연함과 그렇지 못했을 때 가해지는 은밀한 처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섯째, 걱정으로 위장된 비판을 합니다. 그녀는 비판을 걱정이나 도움이 되는 조언으로 교묘하게 위장합니다.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톤으로 접근하지만 그 속에는 당신의 선택, 외모, 행동, 심지어 인격에 대한 날카로운 공격이 숨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기저에 깔린 메시지는 항상 비판적입니다. 당신을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죠. 이런 식의 끊임없는 지도와 의심, 그리고 평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자율성과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일곱째, 어떠한 피드백도 수용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드럽고 정중하게 문제를 제기해도 그녀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감정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차갑게 돌아서거나 침묵으로 일관하죠. 이 침묵은 그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이며 당신을 끝없는 불안감 속에 가둡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의 이런 행동을 지적하려 하면 당신은 가스라이팅의 덫에 걸리게 될 겁니다. 그녀는 아무 문제 없었다고 부인하거나 오히려 당신 때문에 자신이 상처받았다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심지어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려는 당신의 노력을 미성숙하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결국 당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입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여덟째, 조건부 애정을 베풉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애정과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녀가 원하는 것을 그녀가 원할 때 해주고 있는가입니다. 그녀의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 때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고 따뜻하며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대 의견을 내거나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순간 그 따뜻함은 순식간에 차가운 냉기로 변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철저히 거래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순종과 복종을 통해 애정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는 깊은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녀의 사랑은 예측 불가능하며 그 순간 당신이 그녀를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어떻게 해야 그녀의 애정과 인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아홉째, 이중 구속에 덫을 놓습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 함께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든 항상 틀린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의견을 말하면 너무 거칠다고 비난받고 침묵하면 너무 차갑다고 비난받습니다. 도우려고 하면 통제하려 든다고 하고 한 발 물러서면 자신을 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고 당신의 모든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잔인한 덫입니다. 10번째, 당신을 구원자의 함정에 빠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올가매는 마지막 고리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 파트너에게 끌립니다. 충분한 사랑과 지지, 인내심만 있다면 언젠가 그녀가 변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당신은 그녀 안에 상처받은 어린 아이를 봅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면 그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녀가 마침내 안정감을 찾고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내어줄수록 당신은 감정 노동과 혼란, 그리고 자기희생의 굴레 속으로 더 깊이 빨려 들어갈 뿐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전환점을, 기적적인 순간을 기대합니다. 그녀가 언젠가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라고 말해주기를 바라죠.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런 자기 성찰 능력이 없으며 변할 의지도 없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세계에 적응하고 계속해서 그녀에게 감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 그것이 그녀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만약 당신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정당한 필요를 이기심으로 매도하고 늘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며 당신의 일방적인 섬김을 기대하면서도 결코 책임지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 성격 장애나 정서적 학대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치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상호 존중과 진정한 보살핌 위에 세워진 건강한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관계 속에 계신가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이상하게 항상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느라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기분. 대화가 끝나면 늘 혼란스럽고 죄책감만 남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냥하고 연약하며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상대를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특히 여성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10가지 독성 행동 패턴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공격성보다는 미묘하고 은밀하게 당신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첫째, 감정적인 위기를 이용해 당신을 통제합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연약함과 섬세함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특히 자신이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될 때 그들은 자신의 상처와 불안을 전면에 내세워 관심과 통제권을 되찾으려 합니다. 일반적인 나르시시스트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그들은 무력하고 상처받은 피해자의 모습을 연기합니다. 갑작스러운 감정의 붕괴, 깊은 슬픔,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단순히 고통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조종하기 위한 간접적인 통제 수단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소리치거나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녀의 고통과 위기가 모든 상황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위기는 아주 절묘한 순간에 터져나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신만의 경계를 설정하려 할 때,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성취를 이루었을 때, 혹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계획을 세웠을 때 말이죠. 그러면 당신은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그녀가 만들어낸 위기를 해결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숨겨진 의도와 반쪽짜리 진실을 말합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대놓고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그들은 진실의 절반만 말하거나 중요한 세부 사항을 교묘하게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호함은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그녀에게 쥐어줍니다. 당신은 혹시 내가 그녀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의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게 되죠. 이것은 당신이 마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기억력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아주 미묘한 조종 방식입니다. 그녀는 이런 혼란 속에서 손쉽게 책임을 회피하고 오해받은 피해자인 척 자신을 포장합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의 판단력과 현실 감각마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셋째, 자신을 초공감자 즉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많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타인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감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즉, 타인이 실제로 무엇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행동 때문에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녀는 당신의 상처를 보듬어주기보다 상황을 뒤집어버립니다. 내 말을 들으니 내가 정말 끔찍한 사람이 된 것 같아. 혹은 결국 모든 건 항상 내 잘못이구나 와 같은 말로 말이죠. 이러한 반응은 순식간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뒤바꿔 버립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당한 감정과 권리를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기 쉽고 오해받는 사람의 이미지를 지키면서 책임은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그래서 그녀와의 대화가 끝나면 늘 혼란스럽고 그녀의 감정에 대한 책임감에 짓눌리며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니었나 자책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뒷담화,
삼각관계 만들기, 그리고 이미지 훼손을 즐깁니다. 이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깊은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을 장기말처럼 이용하여 당신의 현실 감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삼각관계 만들기입니다. 은근슬쩍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당신 몰래 제3자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척하며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끌어들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당신의 의견은 묵살해버리죠. 물론 그녀는 그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자신의 힘든 감정을 털어놓는 것뿐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이 그녀의 불안감, 질투심, 그리고 경쟁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요. 이 모든 것은 빼앗긴 관심을 되찾고 상황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치밀한 계산입니다. 다섯째, 연약함으로 위장된 특권 의식을 가집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기대를 필요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어떤 상호교류도 없이 당신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맞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녀는 폭풍처럼 몰아치며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힌트를 던지고 당신의 시간과 관심, 그리고 자원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은근히 내비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저 약간의 지지와 이해가 필요할 뿐이며 지금 매우 지치고 연약한 상태라고 포장하죠. 처음에는 당신도 기꺼이 돕고 싶을 겁니다. 약속을 바꾸고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거나 감정적인 책임을 떠맡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필요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그녀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작은 호의를 베풀면 더 큰 것을 요구하고 감사나 보답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자신의 기대를 채워줘야 한다는 당연함과 그렇지 못했을 때 가해지는 은밀한 처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섯째, 걱정으로 위장된 비판을 합니다. 그녀는 비판을 걱정이나 도움이 되는 조언으로 교묘하게 위장합니다.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톤으로 접근하지만 그 속에는 당신의 선택, 외모, 행동, 심지어 인격에 대한 날카로운 공격이 숨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기저에 깔린 메시지는 항상 비판적입니다. 당신을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죠. 이런 식의 끊임없는 지도와 의심, 그리고 평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자율성과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일곱째, 어떠한 피드백도 수용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드럽고 정중하게 문제를 제기해도 그녀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감정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차갑게 돌아서거나 침묵으로 일관하죠. 이 침묵은 그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이며 당신을 끝없는 불안감 속에 가둡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의 이런 행동을 지적하려 하면 당신은 가스라이팅의 덫에 걸리게 될 겁니다. 그녀는 아무 문제 없었다고 부인하거나 오히려 당신 때문에 자신이 상처받았다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심지어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려는 당신의 노력을 미성숙하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결국 당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입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여덟째, 조건부 애정을 베풉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애정과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녀가 원하는 것을 그녀가 원할 때 해주고 있는가입니다. 그녀의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 때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고 따뜻하며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대 의견을 내거나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순간 그 따뜻함은 순식간에 차가운 냉기로 변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철저히 거래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순종과 복종을 통해 애정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는 깊은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녀의 사랑은 예측 불가능하며 그 순간 당신이 그녀를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어떻게 해야 그녀의 애정과 인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9째, 이중 구속에 덫을 놓습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 함께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든 항상 틀린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의견을 말하면 너무 거칠다고 비난받고 침묵하면 너무 차갑다고 비난받습니다. 도우려고 하면 통제하려 든다고 하고 한 발 물러서면 자신을 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고 당신의 모든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잔인한 덫입니다. 10번째, 당신을 구원자의 함정에 빠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올가매는 마지막 고리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 파트너에게 끌립니다. 충분한 사랑과 지지, 인내심만 있다면 언젠가 그녀가 변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당신은 그녀 안에 상처받은 어린 아이를 봅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면 그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녀가 마침내 안정감을 찾고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내어줄수록 당신은 감정 노동과 혼란, 그리고 자기희생의 굴레 속으로 더 깊이 빨려 들어갈 뿐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전환점을, 기적적인 순간을 기대합니다. 그녀가 언젠가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라고 말해주기를 바라죠.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런 자기 성찰 능력이 없으며 변할 의지도 없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세계에 적응하고 계속해서 그녀에게 감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 그것이 그녀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만약 당신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정당한 필요를 이기심으로 매도하고 늘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며 당신의 일방적인 섬김을 기대하면서도 결코 책임지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 성격 장애나 정서적 학대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치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상호 존중과 진정한 보살핌 위에 세워진 건강한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관계 속에 계신가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이상하게 항상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느라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기분. 대화가 끝나면 늘 혼란스럽고 죄책감만 남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냥하고 연약하며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상대를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특히 여성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10가지 독성 행동 패턴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공격성보다는 미묘하고 은밀하게 당신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첫째, 감정적인 위기를 이용해 당신을 통제합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연약함과 섬세함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특히 자신이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될 때 그들은 자신의 상처와 불안을 전면에 내세워 관심과 통제권을 되찾으려 합니다. 일반적인 나르시시스트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그들은 무력하고 상처받은 피해자의 모습을 연기합니다. 갑작스러운 감정의 붕괴, 깊은 슬픔,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단순히 고통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조종하기 위한 간접적인 통제 수단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소리치거나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녀의 고통과 위기가 모든 상황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위기는 아주 절묘한 순간에 터져나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신만의 경계를 설정하려 할 때,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성취를 이루었을 때, 혹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계획을 세웠을 때 말이죠. 그러면 당신은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그녀가 만들어낸 위기를 해결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숨겨진 의도와 반쪽짜리 진실을 말합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대놓고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그들은 진실의 절반만 말하거나 중요한 세부 사항을 교묘하게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호함은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그녀에게 쥐어줍니다. 당신은 혹시 내가 그녀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의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게 되죠. 이것은 당신이 마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기억력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아주 미묘한 조종 방식입니다. 그녀는 이런 혼란 속에서 손쉽게 책임을 회피하고 오해받은 피해자인 척 자신을 포장합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의 판단력과 현실 감각마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셋째, 자신을 초공감자 즉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많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타인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감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즉, 타인이 실제로 무엇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행동 때문에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녀는 당신의 상처를 보듬어주기보다 상황을 뒤집어버립니다. 내 말을 들으니 내가 정말 끔찍한 사람이 된 것 같아. 혹은 결국 모든 건 항상 내 잘못이구나 와 같은 말로 말이죠. 이러한 반응은 순식간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뒤바꿔 버립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당한 감정과 권리를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기 쉽고 오해받는 사람의 이미지를 지키면서 책임은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그래서 그녀와의 대화가 끝나면 늘 혼란스럽고 그녀의 감정에 대한 책임감에 짓눌리며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니었나 자책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뒷담화, 삼각관계 만들기, 그리고 이미지 훼손을 즐깁니다. 이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깊은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을 장기말처럼 이용하여 당신의 현실 감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삼각관계 만들기입니다. 은근슬쩍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당신 몰래 제3자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척하며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끌어들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당신의 의견은 묵살해버리죠. 물론 그녀는 그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자신의 힘든 감정을 털어놓는 것뿐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이 그녀의 불안감, 질투심, 그리고 경쟁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요. 이 모든 것은 빼앗긴 관심을 되찾고 상황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치밀한 계산입니다. 다섯째, 연약함으로 위장된 특권의식을 가집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기대를 필요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어떤 상호교류도 없이 당신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맞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녀는 폭풍처럼 몰아치며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힌트를 던지고 당신의 시간과 관심, 그리고 자원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은근히 내비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저 약간의 지지와 이해가 필요할 뿐이며 지금 매우 지치고 연약한 상태라고 포장하죠. 처음에는 당신도 기꺼이 돕고 싶을 겁니다. 약속을 바꾸고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거나 감정적인 책임을 떠맡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필요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그녀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작은 호의를 베풀면 더 큰 것을 요구하고 감사나 보답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자신의 기대를 채워줘야 한다는 당연함과 그렇지 못했을 때 가해지는 은밀한 처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섯째, 걱정으로 위장된 비판을 합니다. 그녀는 비판을 걱정이나 도움이 되는 조언으로 교묘하게 위장합니다.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톤으로 접근하지만 그 속에는 당신의 선택, 외모, 행동, 심지어 인격에 대한 날카로운 공격이 숨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기저에 깔린 메시지는 항상 비판적입니다. 당신을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죠. 이런 식의 끊임없는 지도와 의심, 그리고 평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자율성과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일곱째, 어떠한 피드백도 수용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드럽고 정중하게 문제를 제기해도 그녀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감정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차갑게 돌아서거나 침묵으로 일관하죠. 이 침묵은 그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이며 당신을 끝없는 불안감 속에 가둡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의 이런 행동을 지적하려 하면 당신은 가스라이팅의 덫에 걸리게 될 겁니다. 그녀는 아무 문제 없었다고 부인하거나 오히려 당신 때문에 자신이 상처받았다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심지어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려는 당신의 노력을 미성숙하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결국 당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입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여덟째, 조건부 애정을 베풉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애정과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녀가 원하는 것을 그녀가 원할 때 해주고 있는가입니다. 그녀의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 때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고 따뜻하며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대 의견을 내거나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순간 그 따뜻함은 순식간에 차가운 냉기로 변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철저히 거래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순종과 복종을 통해 애정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는 깊은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녀의 사랑은 예측 불가능하며 그 순간 당신이 그녀를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어떻게 해야 그녀의 애정과 인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9째, 이중 구속에 덫을 놓습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 함께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든 항상 틀린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의견을 말하면 너무 거칠다고 비난받고 침묵하면 너무 차갑다고 비난받습니다. 도우려고 하면 통제하려 든다고 하고 한 발 물러서면 자신을 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고 당신의 모든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잔인한 덫입니다. 10번째, 당신을 구원자의 함정에 빠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올가매는 마지막 고리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 파트너에게 끌립니다. 충분한 사랑과 지지, 인내심만 있다면 언젠가 그녀가 변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당신은 그녀 안에 상처받은 어린 아이를 봅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면 그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녀가 마침내 안정감을 찾고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내어줄수록 당신은 감정 노동과 혼란, 그리고 자기희생의 굴레 속으로 더 깊이 빨려 들어갈 뿐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전환점을, 기적적인 순간을 기대합니다. 그녀가 언젠가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라고 말해주기를 바라죠.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런 자기 성찰 능력이 없으며 변할 의지도 없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세계에 적응하고 계속해서 그녀에게 감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 그것이 그녀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만약 당신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정당한 필요를 이기심으로 매도하고 늘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며 당신의 일방적인 섬김을 기대하면서도 결코 책임지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 성격 장애나 정서적 학대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치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상호 존중과 진정한 보살핌 위에 세워진 건강한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관계 속에 계신가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이상하게 항상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느라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기분. 대화가 끝나면 늘 혼란스럽고 죄책감만 남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냥하고 연약하며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상대를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특히 여성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10가지 독성 행동 패턴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공격성보다는 미묘하고 은밀하게 당신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첫째, 감정적인 위기를 이용해 당신을 통제합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연약함과 섬세함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특히 자신이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될 때 그들은 자신의 상처와 불안을 전면에 내세워 관심과 통제권을 되찾으려 합니다. 일반적인 나르시시스트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그들은 무력하고 상처받은 피해자의 모습을 연기합니다. 갑작스러운 감정의 붕괴, 깊은 슬픔,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단순히 고통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조종하기 위한 간접적인 통제 수단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소리치거나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녀의 고통과 위기가 모든 상황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위기는 아주 절묘한 순간에 터져나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신만의 경계를 설정하려 할 때,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성취를 이루었을 때, 혹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계획을 세웠을 때 말이죠. 그러면 당신은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그녀가 만들어낸 위기를 해결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숨겨진 의도와 반쪽짜리 진실을 말합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대놓고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그들은 진실의 절반만 말하거나 중요한 세부 사항을 교묘하게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호함은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그녀에게 쥐어줍니다. 당신은 혹시 내가 그녀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의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게 되죠. 이것은 당신이 마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기억력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아주 미묘한 조종 방식입니다. 그녀는 이런 혼란 속에서 손쉽게 책임을 회피하고 오해받은 피해자인 척 자신을 포장합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의 판단력과 현실 감각마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셋째, 자신을 초공감자 즉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많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타인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감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즉, 타인이 실제로 무엇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행동 때문에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녀는 당신의 상처를 보듬어주기보다 상황을 뒤집어버립니다. 내 말을 들으니 내가 정말 끔찍한 사람이 된 것 같아. 혹은 결국 모든 건 항상 내 잘못이구나 와 같은 말로 말이죠. 이러한 반응은 순식간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뒤바꿔 버립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당한 감정과 권리를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기 쉽고 오해받는 사람의 이미지를 지키면서 책임은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그래서 그녀와의 대화가 끝나면 늘 혼란스럽고 그녀의 감정에 대한 책임감에 짓눌리며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니었나 자책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뒷담화, 삼각관계 만들기, 그리고 이미지 훼손을 즐깁니다. 이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깊은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을 장기말처럼 이용하여 당신의 현실 감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삼각관계 만들기입니다. 은근슬쩍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당신 몰래 제3자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척하며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끌어들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당신의 의견은 묵살해버리죠. 물론 그녀는 그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자신의 힘든 감정을 털어놓는 것뿐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이 그녀의 불안감, 질투심, 그리고 경쟁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요. 이 모든 것은 빼앗긴 관심을 되찾고 상황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치밀한 계산입니다. 다섯째, 연약함으로 위장된 특권 의식을 가집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기대를 필요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어떤 상호 교류도 없이 당신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맞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녀는 폭풍처럼 몰아치며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힌트를 던지고 당신의 시간과 관심, 그리고 자원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은근히 내비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저 약간의 지지와 이해가 필요할 뿐이며 지금 매우 지치고 연약한 상태라고 포장하죠. 처음에는 당신도 기꺼이 돕고 싶을 겁니다. 약속을 바꾸고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거나 감정적인 책임을 떠맡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필요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그녀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작은 호의를 베풀면 더 큰 것을 요구하고 감사나 보답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자신의 기대를 채워줘야 한다는 당연함과 그렇지 못했을 때 가해지는 은밀한 처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섯째, 걱정으로 위장된 비판을 합니다. 그녀는 비판을 걱정이나 도움이 되는 조언으로 교묘하게 위장합니다.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톤으로 접근하지만 그 속에는 당신의 선택, 외모, 행동, 심지어 인격에 대한 날카로운 공격이 숨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기저에 깔린 메시지는 항상 비판적입니다. 당신을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죠. 이런 식의 끊임없는 지도와 의심, 그리고 평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자율성과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일곱째, 어떠한 피드백도 수용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드럽고 정중하게 문제를 제기해도 그녀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감정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차갑게 돌아서거나 침묵으로 일관하죠. 이 침묵은 그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이며 당신을 끝없는 불안감 속에 가둡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의 이런 행동을 지적하려 하면 당신은 가스라이팅의 덫에 걸리게 될 겁니다. 그녀는 아무 문제 없었다고 부인하거나 오히려 당신 때문에 자신이 상처받았다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심지어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려는 당신의 노력을 미성숙하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결국 당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입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여덟째, 조건부 애정을 베풉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애정과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녀가 원하는 것을 그녀가 원할 때 해주고 있는가입니다. 그녀의 뜻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 때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고 따뜻하며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대 의견을 내거나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순간
그 따뜻함은 순식간에 차가운 냉기로 변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철저히 거래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순종과 복종을 통해 애정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는 깊은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녀의 사랑은 예측 불가능하며 그 순간 당신이 그녀를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어떻게 해야 그녀의 애정과 인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9째, 이중 구속에 덫을 놓습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 함께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든 항상 틀린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의견을 말하면 너무 거칠다고 비난받고 침묵하면 너무 차갑다고 비난받습니다. 도우려고 하면 통제하려 든다고 하고 한 발 물러서면 자신을 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고 당신의 모든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잔인한 덫입니다. 10번째, 당신을 구원자의 함정에 빠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올가매는 마지막 고리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 파트너에게 끌립니다. 충분한 사랑과 지지, 인내심만 있다면 언젠가 그녀가 변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당신은 그녀 안에 상처받은 어린 아이를 봅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면 그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녀가 마침내 안정감을 찾고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내어줄수록 당신은 감정 노동과 혼란, 그리고 자기희생의 굴레 속으로 더 깊이 빨려 들어갈 뿐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전환점을, 기적적인 순간을 기대합니다. 그녀가 언젠가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라고 말해주기를 바라죠.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런 자기 성찰 능력이 없으며 변할 의지도 없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세계에 적응하고 계속해서 그녀에게 감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 그것이 그녀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만약 당신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정당한 필요를 이기심으로 매도하고 늘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며 당신의 일방적인 섬김을 기대하면서도 결코 책임지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 성격 장애나 정서적 학대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치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상호 존중과 진정한 보살핌 위에 세워진 건강한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관계 속에 계신가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이상하게 항상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느라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기분. 대화가 끝나면 늘 혼란스럽고 죄책감만 남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냥하고 연약하며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상대를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특히 여성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10가지 독성 행동 패턴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공격성보다는 미묘하고 은밀하게 당신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첫째, 감정적인